양도소득은 자산의 구입에서 처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법인세 소득세와는 다른 별도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있고, 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은 부동산 양도와 주식 양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계산 구조와 세율이 어렵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양도세 세율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있으며, 중과세율은 단기세율, 다주택자세율, 미등기세율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등의 주택은 단기 보유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부동산은 물건별, 지역별에 따라서 세율이 변동하기 때문이죠. 조정 대상 지역 등은 다주택자 주택 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로 생겨난 부동산 용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의 면세점, 공제감면의 비과세 요건과 필요 경비를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은 매매가액, 판매가액 등으로 쓰이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금은 아래의 표처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양도가액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액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는데 크게 주택과 주택 이외 부동산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장특공제 별표율은 주택 이외의 부동산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6%를 공제받고, 보유기간이 1년 초과시마다 2%씩 추가됩니다. 15년을 보유한다면 최대 30%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별표인은 주택에 대한 것으로 최대 80%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보유기간 최대 40%와 거주기간 최대 40%를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기본공제는 1년에 거주자 1인당 한 번만 써먹을 수 있죠. 세법상 양도세 기본공제는 국내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므로 비거주자인 해외 이주자, 영주권자, 법인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과세표준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고, 여기에 공제감면을 감안하면 납부세액이 도출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이번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부동산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양도세 세율이 적용되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세율은 아주 높은데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입니다. 그리고 비사업 용토지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 중과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부터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죠. 이렇게 주택에 대한 단기 양도세를 높였으므로 주택 매매에 대한 단타거래는 매력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조정지역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듣고 보니 양도세 세율이 복잡하네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이외에 다른 세금도 있나요? 여기서는 양도세만 고려하였고,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있으므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과세 활용하기. 둘째, 양도차익 줄이기. 셋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열거하는 비과세 양도소득 및 감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8년 이상의 자격농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있죠. 1세대 1주택은 많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일시적 2주택 등은 1주택으로 취급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비과세 가능하고요. 조합원 입주권을 한 개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이외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하죠. 상기 규정에 해당되어도 미등기양도 자산은 비과세 및 감면에서 제외되며, 매매가액을 실지거래 가액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차액에 대하여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양도 차익을 줄여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을 보관하세요. 필요경비는 부동산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등으로 필요경비가 높으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죠. 필요경비 증빙은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 은행입금 서류 등이 있겠습니다. 저는 자본적 지출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무슨 내용이죠?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데 사용된 비용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합니다.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수선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자본적 지출은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엘리베이터의 설치, 보일러 교체 등으로 건물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입니다. 반면 수익적 지출은 건물의 외벽 청소와 페인트 공사, 옥상의 방수 공사, 싱크대 교체 등 자산 가치를 현재 상태와 비슷하게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단기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세무기장 시 당해 연도 매출에서 차감하므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킵니다. 마지막 절세 방안은 위에서 살펴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부동산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